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400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의 벽을 넘어 죽은 남편의 관 속에서 발견된 한 여인의 편지. 그 편지는 단순한 애도의 글이 아니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가고 싶다는 절규와 뱃속의 아이를 부디 잘 길러달라는 간절한 부탁이 담겨 있었죠. 시대를 초월한 비극적인 사랑, 그리고 한 여인의 숭고한 모성애가 고스란히 응축된 증거물이었습니다. 이 한 장의 편지가 품고 있던 조선시대 무덤은 대체 어떤 기막힌 사연을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400년 전 조선의 한 부부가 겪었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사랑과 상실, 그리고 한 인간의 강인한 의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볼까 합니다. 이야기는 1998년 경상북도 안동의 한 야산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이곳에서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공사가 한창이었는데요. 땅을 파던 인부들의 눈에 우연히 오래된 무덤 하나가 들어왔죠. 단순한 옛 무덤이려니 했던 발굴팀은 곧 충격적인 발견에 직면하게 됩니다. 무덤 속에서 놀랍게도 거의 완벽한 형태로 보존된 미라 한 구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미라의 온몸을 감싼 수의와 함께 학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미라의 가슴 위에 놓여있던 한 뭉치의 종이였습니다.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또렷이 글자가 새겨진 그 종이 뭉치는 다름 아닌 한글로 쓰인 편지였죠. 예상치 못한 미라의 발견도 놀라웠지만 죽은 남편에게 바치는 아내의 편지라니. 고고학자들은 물론이고 이 소식을 접한 온 국민이 경악과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진 편지 속에는 세상을 떠난 남편을 향한 애끓는 그리움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절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의 주인공은 조선 중기 한양의 유력 가문 출신이었던 이응태라는 양반의 아내였습니다. 안동의 고성 이씨 가문으로 시집온 그녀는 남편 이응태와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젊은 부부의 삶은 여느 부부와 다름없이 소박한 기쁨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미래를 꿈꾸던 두 사람의 단란한 보금자리에는 곧 새로운 생명이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뱃속에는 이응태의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고 부부는 함께 아이가 태어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을 테죠. 그러나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마는 젊은 이응태의 목숨을 앗아갔고 25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는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아내의 절망은 깊고도 처절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관이 닫히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남편의 가슴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죠. 그리고 그 편지 속에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선 당시 유교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고백과 간절한 부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죽은 남편을 따라 죽고 싶다는 절규는 남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는 동시에 남겨진 삶에 대한 깊은 허무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부디 잘 길러주세요. 뱃속의 아이는 살아남아 세상에 태어나야 할 존재였고 그 아이를 돌보고 키워야 할 사람은 바로 편지를 쓰고 있는 그녀 자신이었으니까요. 이 문장은 아내가 처한 비극적인 상황과 동시에 유교 사회의 엄격한 도덕적 잣대 속에서 한 여성이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삶의 무게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녀의 편지는 단순한 애가 아니라 한 여인의 삶과 죽음, 그리고 모성애가 교차하는 복잡다단한 비극의 서막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내며 뱃속의 아이를 부탁한다는 말은 그녀 스스로 삶을 포기할 수 없다는 비극적인 자기 고백과도 같았습니다. 당시 유교 사회에서 남편을 따라 죽는 것은 최고의 정절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뱃속에서 자라는 생명을 외면할 수 없는 모성애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을 테죠. 그 편지 속의 문장들은 단순한 사랑의 고백을 넘어 한 여인이 짊어져야 했던 삶과 죽음의 기록, 그리고 그 시대의 엄격한 도덕적 잣대 속에서 갈등하는 한 인간의 처절한 내면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곧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죽은 남편을 향한 애절한 그리움과 함께 가고 싶다는 간절함 속에서도 그녀는 뱃속에 품은 새로운 생명을 위해 삶을 선택했습니다. 남편의 관이 흙으로 덮이고 시간이 흐른 뒤
원희 엄마는 뱃속의 아이를 무사히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응태와 원희 엄마의 아들 이원이었죠. 남편을 잃은 슬픔과 세상의 편견 속에서도 그녀는 홀로 아이를 키워내며 강인한 모성애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선 중기, 홀로 아이를 키우는 과부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사회적인 시선과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녀를 짓눌렀을 테지만 원희 엄마는 뱃속의 아이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밤낮으로 아이를 돌보고 먹이고 가르치며 억척스럽게 삶을 이어갔겠죠. 그녀의 삶은 비극적인 상실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안에서 피어난 숭고한 모성애와 강인한 생명력으로 점철된 한편의 위대한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비록 편지 한 장만이 남아 그녀의 고군분투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지만 그 짧은 글과 속에 담긴 삶의 의지는 400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희 엄마의 편지는 단순히 한 부부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선택하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한 어머니의 위대한 희생과 강인한 의지를 담고 있죠. 1998년 안동에서 발견된 미라와 함께 세상에 드러난 이 편지는 고고학적 발견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 본연의 감정과 숭고한 가치를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희 엄마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곤 하죠. 하지만 400년 전 한 여인의 편지는 사랑과 상실,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삶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하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가 마주하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작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결국 삶을 선택하고 지켜나가는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원희 엄마의 편지는 죽은 이를 향한 절규를 넘어 남겨진 자의 삶에 대한 숭고한 선택과 의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비극적 상실 속에서도 삶을 이어간 그녀의 강인한 모성애와 시대를 초월한 사랑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며 진정한 사랑과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되묻게 하죠. 400년 전 한 여인의 슬픈 글이 오늘날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이유, 그것은 아마도 가장 인간적인 감정은 시대를 초월한다는 진실 때문일 겁니다. 역사는 때때로 이처럼 가장 인간적인 드라마를 통해 우리에게 깊은 지혜와 감동을 선사하는 것이겠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